스토리로 여는 배움, 행복한 계획표 세우기. 지금까지 많은 방학이 있었죠? 이런 계획표 저런 계획표 한 번쯤은 세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표대로 되던가요? 많이들 실패하셨을 겁니다. 왜 안 되었던 걸까요? 사람은 유동적인데 계획표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닐까요? 사람의 감정, 몸 상태, 지능 등은 계속 변하는데 이를 시간표로 고정하려다 보니 갑갑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계획표 많이들 실패하셨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조금 더 실행력 높고 행복한 계획표를 세워볼까요? 뇌과학의 원리와 우리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말입니다. 첫째, 수첩을 준비해주세요. 단 꼭 밴딩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고요? 항상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보통의 수첩은 찢어지거나 구겨지겠죠. 밴딩을 딱 해주면 언제나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녀도 쉽게 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인식하겠죠. 언제 어디서나 메모할 수 있으니 애써 기억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둘째, 무엇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수첩에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15분에서 길면 40분 정도 자신의 집중력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써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하다가도 울컥울컥 수학해야 되는데 국어 무엇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떠올라서 집중이 깨진 적 많이 있죠. 우리의 심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계속 공부거리에 대한 생각이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 순간 적고 꺼내볼 수 있다? 뇌가 그것을 인지한다? 그럼 기억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줄어들고 집중력은 높아지겠죠. 이왕 하는 거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수학 3페이지가 아니라 미적분 응용 문제 3개 같이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제목을 적고 공부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의미 있는 정보로 저장하고 분류하여 인출하기가 쉬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하기 쉽고 오래가는 기억으로 만들기 좋다는 거죠. 셋째,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리듬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리듬, 쿵쿵 따, 쿵쿵 따. 계속 쿵쿵쿵쿵 하면 춤을 출 수가 없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must, 해야 하는 것을 했으면 want,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겠죠. 우울할 때 억지로 적으려 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하루 목표를 다 채웠다면, 스스로 지쳐있다면 마음껏 적어놓은 행복 메뉴를 실행해주세요. 당신은 누릴만 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학습을 위해 수첩을 펴고 적을 때마다 행복 메뉴를 보게 될 겁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야, 요거 끝나면 만화책 보면서 쉴 수 있겠는데? 행복을 인지한 여러분의 인내심과 집중력은 높아질 겁니다. 작심삼일이었다고요? 쉼표를 제대로 써주지 않아서 호흡이 딸렸던 건 아닐까요? 넷째, 이제 목표를 세워볼까요? 하루에 동그라미 몇 개 성취하기, 행복 메뉴는 몇 개 지우기,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할 것을요.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아이스크림이 왜 잘 팔렸을까요? 그 전까지는 아이스크림 맛이 3-4가지밖에 없었답니다. 초코, 바닐라, 딸기 그런 정도겠죠. 그런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맛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베스킨에 갔던 건 31가지 맛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 할 것 중에 골라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막막함과 갑갑함 대신 자유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다양한 맛을 그때그때 찾을 수 있다는 그 자유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해 나간다면 매일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나중에 찾아보면 내가 이 공부에 너무 치중해 있었구나. 나는 요걸 더 보강해야겠다. 내 강점을 요걸로 잡아서 키워야겠다. 생각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내가 방학 동안 열심히 학원 다녔다고 해도 다시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생각나지 않으면 큰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첩을 보고 역사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번 방학 동안 정리가 되었네? 라고 아는 것은 큰 자부심을 주죠. 여러분이 구체적 메모가 모여서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잠은 잘 자고 있나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밤 늦게까지 자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다음날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일찍 자는데도 피곤하다고요. 자신은 잘 일찍 잤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특히나 강렬한 색채 영상이 반복되고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는 게임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교감신경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의식은 잠든다고 해도 몸과 신경은 여전히 흥분 상태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우선 동영상을 최대한 자제해보세요. 여섯째, 세 줄 정리법을 따라해봅시다. 불안이나 긴장 등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친구가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적 미래, 막연한 두려움 등등 여러 이유가 있죠. 그 해결책이 바로 고바야시 히로유키 박사가 고안한 세 줄 정리법입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씨도 적극 추천했던 방법입니다. 요건 수첩을 뒤집어서 뒷장부터 적어주세요. 수첩 뒷장에 먼저 날짜와 요일을 쓰고요. 첫 줄에는 하루 있었던 일 중 가장 안 좋은 일을 씁니다. 가장 안 좋은 일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죠. 밤에 조용해지면 더 생각나요. 그럼 자꾸 긴장하고 교감신경 올라가고 잠 못 자고,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해서 집중 못하고 자책하게 되고, 그럼 밤에 되면 다시 괴로워서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잠 못 자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으면 낮출 수 있습니다. 적으면 우리가 무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담고 있을 필요 없어. 감정도 내려놓고 가. 게다가 적어놓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다시 보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게 되는 지혜도 생깁니다. 하루에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아니었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안 좋은 일들은 가장 안 좋은 일을 뽑고 걸러내면 그나마 괜찮은 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확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줄, 하루에서 가장 좋았던 일을 씁니다. 아주 작고 쫀쫀한 것도 괜찮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무리 안 좋은 날에도 좋았던 무언가는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맛난 치킨 시켜줬다. 좋은 일이죠? 여자친구한텐 차였지만 이제 친구들이랑 마음껏 약속 잡고 놀 수 있다. 좋은 일 맞잖아요. 우리 삶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낼수록 견뎌낼 힘이 늘어납니다. 우리 부교감신경이 높아져서 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은 덤이고요. 셋째 줄, 내일 목표를 씁니다. 한 줄로 아주 가볍게요. 내일도 한 계단만 즐겁게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사실 의미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낙담했던 그 시간에도 우리는 감정의 소화력을 기르고 있었고, 우리를 보완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한 계단 조금씩 오르며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그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계획 세우기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주머니에 밴딩 수첩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고요. 거기에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행복 메뉴도 적어서 하나하나 성취해보기, 그런 방법을 써보는 거죠. 뒤집어서 뒷면에는 세 줄 정리법으로 하루 마무리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방학 새로운 계획으로 실천 멋지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새롭고 보람있고 무엇보다 즐거운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식은 학기 중에도 계속 쓸 수 있으니 수첩 사용을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뇌아풍 창조동행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